여기 제가 나오나요? 제가 나와야? 아, 그럼 됐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벌써 우리가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 한 달이 딱 지나고 5번째. 12주 중에 5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3분의 1이 지난 셈입니다. 그죠? 지난 셈인데, 지금 이제 위치가 어디쯤이고 하면, 음양이 가장 무곡이 태극이요 해서 음양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게 60갑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럼 60갑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건 이제 아시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개의 기둥의 생년월일에서 4개의 기둥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8글자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사주 이제 8자가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의해서 만들어진다까지 그 흐름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가 뜻하는 어떤 가지고 있는 그의 음양이면 음에 대한 양이면 양에 대한 그지 오행에 관한 거 각각의 오행의 목화 토금수에 관한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성정 그죠 그것들의 성질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요.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각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게 60갑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그 천간에 10개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음양으로 오행에서 각각의 음양이 만들어져서 오행이 음양이니까 10개가 만들어진 거고, 그죠? 그것들이 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10개인데 그 각각이 갑은 갑대로 갑의 성질이 있을 거고, 그죠? 을은 을대로 그 성정이 있을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성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들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한도 시간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건 또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지지의 12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이 그들이 다 성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것들이 이제 그것도 잘하는 글자는 어떠한 계절에 있으면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는 걸 이제 이해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점점 더 폭넓게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 스스로 선생님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과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책에 내용되어 있는 정도로만 이해만 하셔도 그걸 뭐 솔직히 진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외우시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메커니즘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연계성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정말로 좀 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걸 이해하시고 나면 명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 좀 그 성정을 각각의 그 이해를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시간에는 진짜 어떤 내용의 시간이고 하면 이제 이미 그것들 전체 다가 어떻게 함축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보면 음양 오행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다 한다고요. 그냥 오행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그 오행이 다 소속돼 있다는 거죠. 그죠? 목에 화에 소속돼 있는 거 그 오행에 각각이 보니까 뭐 10개의 천간이나 12개의 지지들이 그 오행이 다 알고 보니까 오행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오행에 소속 다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은 이제 뭡니까? 처음부터 음양은 어떻다? 음양이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죠?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형체를 만들어지고 천수상지수형하여 결국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명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생상극이란 거죠. 서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은 상생상극 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초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논이거든요. 상생상극 논. 자, 그래서 그 올해 개면연도 개라는 글자는 수를 뜻하지, 그죠? 오행상 수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라는 이미 북방을 뜻하는 것이고, 그죠? 북쪽을 뜻하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파급도 대가 있지만요. 그런데 그것이 또 땅에 있는 토끼를 서는 묘라는 글자에 수생목하는 관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듯이 지금은 그 오행이 상생상극한다. 어떻게 상생상극하느냐를 잘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상생, 최근에 지금 53쪽입니다. 그리고 요 53쪽 이 앞에 것까지는 제가 조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음양부터 육색갑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했지만은 제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각각의 성정들, 그 각각의 성질들을 이해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 앞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53쪽 이전에 보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귀에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생상극을 이제 할 차례인데 이 상생상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에 그림이 있죠. 54쪽에 넘어가면 이 동그라미 해갖고 안에 별표처럼 그림이 있는데 동그라미 표는 이제 상생하는 관계죠. 상생하는 관계. 그래서 상생하는 관계예요. 결국은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목을 항상 먼저 서죠. 서는 이유를 아시죠, 이제? 그렇죠. 서는 이유만 아시면 됩니다. 목은 화로 감이죠. 화로 간다. 목은 화를 낳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화를 낳는다. 화는 사실 화는 또 토를 낳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생이라는 개념이 생이 낳는다라는 날생자는 그죠? 낳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는 금을 낳는 거죠. 금을 만들어낸다. 금을 낳다. 상생하는 거죠. 그죠? 또다시 금은 수를 낳다. 이게 생의 개념이죠. 생.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이라고 하니까 상생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니까 이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얘기예요. 주니까. 내가 화한테 주서니까 화도 결국 내한테 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생, 내가 주니까 다시 돌아서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더라라는 개념이에요. 상생. 그 책에는 제가 글로써 표현을 해놨습니다. 보면 목생화는 그저 생은 목생화하고 그지 하나하나 보면 또 화생토하고 다 생이죠. 토는 또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수생목한다는 거든. 그래 결국은 목은 화를 낳고 토를 낳고 그죠? 토는 금을 만들어내고 금은 수를 만들고 수는 토를 만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책에 있는 글은 있습니다. 나무는 불을 지피게 하고 그죠? 나무는 불때기 좋다는 얘기죠. 씨앗이 꽃을 피우고 씨앗이 나무가 꽃을 피우고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 속하고 나무는 새싹이 꽃을 피우고 이런 내용이죠. 꽃을 피우고. 그럼 꽃을 피우면 어떤 그다음에는 뭔가 양과 음의 것을 변화하는 기운을 만들어주는 조절해주는 그 기운의 개입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죠? 이 자연에서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면 그 열매가 완숙해지면은 또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두들이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은 새로운 이듬의 새싹으로 나오게 하고 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낳는다. 그리고 그 내용에 그러는 책의 내용 그런 어떻습니까? 나무는 불을 낳는다고 했잖아. 이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또 꼭 그렇다는 그 하나의 또 이 내용에 이 문구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는 토를 낳고 또 화는 타다 남은 재가 산에 자연에 묻혀지고 이런 얘기들이거든. 결국 이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 산의 흙에서는 뭐가는 광물질이 나오죠. 보석이 나오고. 그죠? 그 쇠는 어떻습니까? 온도에 의해서 쇠는 물을 잘 이슬 맺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산에 있는 바위 틈은 거기서 대개 수원지가 되는 거죠.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물은 또 나무를 자라게 하는 어떤 그 나무의
그 자양수가 되기도 하고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하나하나를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낳는다는 개념은 우리 중국 과정에서는 어땠습니까? 목을 낳은 게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 기초 과정에서 수잖아. 그럼 중급에 가니까 얘기 들어보셨죠? 요게 비급이라면 요게 어머니가 되고 라는 얘기였잖아. 그죠? 요런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수를 낳은 아는 금이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낳은 사람은 엄마고 엄마를 낳은 사람은 외할머니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니 가계도가 만들어지니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초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생상극론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상생하는 관계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상생상극이라 해서 극은 생은 뭐라 나타라는 개념이고 또 어떤 개념에서는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도와준다라는 내가 너를 생해준다. 또 뭐라 하노? 상생지락이라고도 하죠. 상생지락. 서로 상생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이 만들어지는 것. 상생하면서 도와준다는 개념이죠. 낳다 도와준다. 낳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머니들은 뭐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를 낳아준 거잖아. 그만큼 자기 희생이 따른 거죠. 그래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또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내인데 그랬거든. 이런 거 이게 이제 상생적인 관계 개념이다. 자, 그다음에 상극이라 하는 거는 이 오행에서는 한 개 건너가면 됩니다. 하나 쉽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목은 토를 극하고 책에 목극토라고 있습니다. 극하고 이 말은 극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생은 도와준다. 어쨌든 네가 죽든 네가 살든 모르겠고 나는 네를 밀어준다. 네를 낳아준다. 내가 네를 놓고 잘 살도록 낳지. 네가 죽으라고 골병 들으라고 내가 네를 낳는 건 아니다. 일단은 그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뭐 지가 뭐 좀 못되기는 어머니 말라고 날라노 하지 말고 지금 뭐 지거리 되라고 낳나. 그래 낳는다는 개념은 그 상황에서 생한다는 개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생한다는 개념은 할머니가 뭐지 요즘 그 고생하시는 할머니들 종이 싣고 이래 내가 끌고 이렇게 가시는 분 있잖아요. 힘들 때 좀 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할머니가 가벼워지잖아. 무게가 가벼워지잖아요. 그게 생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리막에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지단은 생한다고 확 밀면 왜 할까요? 할머니 바로 돌아가셔요. 생하는 개념이 똑같이 그렇게 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 받을 건 생 받고 그 할머니는 후자의 할머니였으면 극 받아야지. 그건 뭡니까? 놀부짓 하는 거라 했잖아요. 일날날락 한 놈 대가리 밟고 그죠? 자빠지는 놈 밟고 그래 그 할머니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내려가려고 하는 것 제동을 걸어줘. 그걸 해줘야 생보다 낫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생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극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죠? 그건 잘 오르막 조금 전에 전자 이야기했던 할머니가 냇가를 끊고 오르막을 잘 올라가는데 생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놀부짓 하는 거잖아. 그때 그건 안 좋죠. 그죠? 그렇지만 후자에 내리막 내려가는데 생한다고 쇠를 밀면 할머니가 자본하면 가죠. 그런데 그때는 적절히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거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즉 생받을 것은 생받아야 되고 이건 오행적인 명리학적인 부분에서 생받아야 될 글자는 생받아야 될 어떠한 형태의 만물의 형상들은 생을 받아야 되고 좋고 극 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어떤 그런 만물의 생명체는 그걸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생과 극은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 극이라 하면 일단은 내가 제동을 거는 거다. 내가 이기는 거다. 내가 통제하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과 토는 목은 토를 극한다. 생은 목은 화를 생한다. 그죠? 목이 화를 생하면 화의 기운은 생받았으니까 살겠죠. 그죠?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더 속도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운이 자체의 기운은 더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목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현재의 목의 기운은 내가 그 에너지 쓴 만큼은 줄어들겠죠. 약화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은 그러면 목은 화를 생했지만 토를 극합니다. 토를 극한다는 것은 토는 이미 목에 의해서는 굉장히 기운이 다운된 거예요. 목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거죠. 목에 의해서 통제받는다.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목은 목대로 나름 기운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지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지는 기운 안 빠집니까?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운은 빠진다. 그죠? 그 목극토 하더라. 그러면 극받는 토는 어떻습니까? 목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는 없다. 한락하는데 제동 걸리고 태클 걸리고 이런 거죠. 내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펼쳐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생 목 받아서 목이란 게 왔죠. 을목이란 게 묘목으로 왔잖아. 이게 목이잖아요. 또 도화에 해당되는 왕지에 해당되는 글자는 생보다는 그걸 우선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올해는 특히 내 명에 목이라는 목이 아니라 토라는 글자가 내한테 뭔지를 확인하면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각 명에 토가 뭔지. 그럼 그 토는 원래 이 묘에 의해서 상당히 이 제한적일 것이다. 기운이. 또 이 토가 목의 기운보다 상당히 우세해 있는지. 그죠? 우세해 있다면 적절히 조절되겠죠. 그죠? 만약에 토가 많아. 내가 힘이 세, 토가. 그런데 목이 와서 적절히 어떻습니까? 적절히 내가 과하게 쓰여지지 않고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나한테 이 통제해 주는 거잖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낫겠죠. 급받는 게. 그죠? 급받는. 뭐 서너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었어. 내가 바빠 죽겠어. 근데 돈 안 돼. 근데 토가 원래 같은 목이 와서 토 하나 잘라내고 하나 잘라내주고 이러면 딱 내 할 것만 핵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에 의해서. 그죠? 제도를. 이런 그건 받으면 좋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목극은 토한다. 그 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태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안 좋게. 아니면 정리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그 다음에 토는 또 뭘 극합니까? 하나 건너간다 했죠. 토는 그죠? 토는 목은 나무에, 목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죠? 그 토는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뿌리를 내리고. 또 어떻습니까? 토는 물의 어떤 그 흐름을 막아주는 거죠. 물의 흐름을, 방향을 이제 털게 해줍니다. 그죠? 방향을 털게 해주고. 그래서 토극수 한다는 거죠. 토극수란, 수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극수한다. 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다가 이 물길을 막 했는데 이 벽에 의해서 이 위에 돌아나가는 거죠. 토극수하는 관계다. 수는 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받는다. 받아야 된다. 수는 수극화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불 끄는데 물이 써진다는 얘기죠. 불 끄는데 물이 써진다. 음양적 관계잖아. 그죠? 음양적 관계. 양의 극이고 수는 음이죠. 음양적, 반대적 입장에서 음양적 관계지만 양이 수에 의해서, 그죠? 이 극을 받는다는, 수극화한다. 화는 다시 이 쇠금, 그죠? 쇠를 녹이는 데 써진다. 불에 의해서. 쇠가 녹이는 데 써진다. 그죠? 극받는다는 거죠. 화극금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화극금 하면 화극금 받아야 되거든요. 화극금 받아야 뭔가 쓰임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쓰임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죠? 그 화극금, 어쨌든 상생상극론에서는 화극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목을 통제하죠. 금은 목을 통제한다. 이 상생상극론, 지금 책에는 54쪽에 해당됩니다. 상생상극.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 오행의 상생상극이다 하면 이미
목생화, 화생토, 뭐 이 상생과 목국토, 상극이, 그죠? 그냥 오행에 단순하게 목생화, 뭐 화생토, 또는 목국토, 토국수 이 개념을 초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있는 모두한 것들 음양부터 해서, 그죠? 여기는 이 오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천간의 10개가 그 오행의 음양으로 다 소속 다 돼 있었죠. 그럼 목만 보면은 목에는 천간의 것은 갑과 을이 있었고 양과 음으로 이 목이라 했죠. 그럼 지지에는 뭐 있었습니까? 인과, 그죠? 묘가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다 목이잖아요. 그럼 목생화 하면 이것들이 화를 다 생한다는 거죠. 목생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하는 걸 또 달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목생화 이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다. 목생화 하면 그 안에 천간과 지지가 다 담겨 있다. 그죠? 또 화는 또 화도 그죠? 병화와 정화와 사오가 다 담겨 있다. 그것들이 같이 모든 그 기운들 그 자체가 다 상생하는 거, 상극하는 거. 그죠?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 목생화하면 화는 목의 생을 받았지만은 목은 화가 필요 없나요? 아니잖아. 화도 필요해. 목은 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은 아까 뭐랬으면 씨앗에서 새싹이 떴는데 새싹이 피는데 새싹이 꽃을 피우려고 하면 뭡니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빛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되고 빛이 되고 불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다각도로 이제 우리가 이 확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는 하나 안 들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상생상극론에서 이해를 요 정도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서 상생상극도 없고 옆에 보면 55쪽에 보시면 오행의 속성일람표라고 있습니다. 그죠? 속성일람표라고 있는데 목에 대해서는 밑으로 쭉 나열돼요. 화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해놨습니다. 그냥 토, 이게 뭐까지 있습니까? 보면은 전부 뭐 목은 나무 목자서는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음양, 오행, 수리, 천간에 그죠? 갑과 을이 있었고 지지에는 인과 묘가 있었고 음양으로 그죠? 그다음에 그 수오행은 3과 8, 화는 2, 7.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방위로는 목은 동쪽을 방위로라 동쪽 방위를 뜻하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이 화는 남쪽을 뜻하고 토는 중앙, 금은 서쪽, 그죠? 수는 북방을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오상은 인, 예, 신, 의, 지라죠. 그래서 목은 인, 의질다. 목일간자들은 대체적으로 의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예의를 중시한다. 화는 성품이 불같죠. 불화자로 서니까 불 같지만은 예의를 중시한다. 이 내용. 토는 뭡니까? 신의를 중시한 신용.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금은 이 뭡니까? 가을 의리죠, 의리. 그죠? 의리를 중요시한다. 금은 성격이 쇠 같다, 차갑다, 칼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의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수는 지혜를. 수는 지혜. 조용한 밤, 어두운 밤,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목생화한다. 목생화한다. 목이 있으면 화가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죠? 목이 있으면 화가 움직이고 또 극받는 것이 움직인대. 동시 상령하는데. 그걸 같이 움직이면 자, 목에 원래 개수가 운이 왔으면은 개수라는 글자가 오면 그러면 수생목 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개수의 운이 왔다고 해서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봐야죠. 그죠?
작동하는 게 그러면 내한테 모기 그러면 겉모기 또는 울모기 그죠? 울모기 내한테 뭔데 이게 또 작동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개수란 것이 내가 아주 좋은 건데 개수가 있으면은 그 개수가 더 활성화되겠고 그죠? 좋은 쪽이면 좋은 쪽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안 좋은 쪽이면 안 좋은 쪽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그죠? 그로 인해서 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생목하는 목의 기운도 움직이고 다양하게 그죠? 그다음 수극화 하는 것도 이제 이 화가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걸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서 다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걸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연초에 뭐 철학관에 가든 어디 뭐 가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그분들한테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말귀를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세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내용을 분석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받는지를 보세요. 아실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스스로 보실 이제 선생님도 계시지만, 근데 자기가 자기 이 굉장히 너무 관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러지만은 그걸 보시면은 얻은 거 어디까지 보는지, 오는 거 운에서 오는 것만 본 건지, 안 그러면 그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본 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상생상극 같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들은 목생화, 화생토 이 상극을 어느 하나로만 물질로만 나무는 불을 떼는 데 쓰여지고 그래서 불이 더 달고 뭐, 그게 틀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내용도 그 내용들은 사실 우리도 상당히 이 통변하는데 상담할 때 이야기할 때 많이 적용합니다. 많이 적용하지만은 너무 이래 목생화 나무 목자 쓰고 뭐 불 쓰고 토를 쓰고 금을 이 한자에 너무 이래 딱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양하게 아까 지금 세로로 있다면 목은 봄이요라고 봄 계절적으로 그죠? 봄에 어떤 목은 봄이요 또는 이제 화는 그러면 당연히 여름이죠. 수는 겨울이잖아요. 근데 수는 또 어떻습니까? 자연의 어떤 생명을 낳는 거죠. 수는 어떤 생명의 가장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장기가 어딥니까? 생식기, 신장 이것이 수가 담당하는 거. 그것이에요. 그래서 수는 제가 이 자연의 어떤 생명체로 말씀드리자면은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의 씨앗. 씨앗이 목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목은 봄에 새싹을 피우는 거고 싹이 나오는 거고 그것을 이제 목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상생해 나가죠. 목은 또 어떻습니까? 화란 목이 꽃을 피운 거예요. 목이란 뭡니까? 수가 새싹을 피우는 거. 그죠? 수는 뭡니까? 씨앗이라 뭔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그 딱딱함에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상생한다는 개념을 해보세요. 그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꽃을 피웠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그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화는 계속 자람이잖아. 또 화란 계속 나아감이거든요. 화란 훌훌 날아가는 거. 계속. 그러면 열매가 언제 맺어지나요? 계절은 가을로 가는데 지는 계속 화 자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화는 토의 개입에 의해서 이거는 화생토라는 개념은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아까 그 자연의 화는 불로 나무가 불 태워져서 이 남았는 게 자연으로 돌아가 재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상생의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그래 해놨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꽃을 피운 놈이 그죠? 토의 개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따지고 보면은 화와 토는 같이 있는 거예요. 화와 토란.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은 화토 공존한다는 얘기도 있고 화토가 같이 쓰여지기도 하고 토를 가운데에 넣기도 해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상생상극 개념에서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개입에 의해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토의 개입이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금을 만들기 위한 토의 개입이거든요. 그걸 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걸 생이라고. 그죠? 그래서 받아서
그 열매를 만들어낸 거죠. 화는 결국은 그러면 화는 금을 우리가 상생상국으로서 극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토의 개업에 의해서 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풀이를 할 때 보면 화하고 금하의 관계는 화생금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이 화극금인데라고 하잖아요. 금은 물론 양금과 음금은 다릅니다. 그죠? 양의 금은 경금이고 음의 금은 신금이죠. 양의 금은 양의 금 중에 양의 금이 먼저 왔다고 그다음에 음의 금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항상 여기도 토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토부터 먼저 오고 음의 토로 마무리하고 금으로 경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양의 금은 그러면 이 화가 목이 자 다시 보면 씨앗에서 새싹이 튼 놈은 씨앗인 그 자체를 수라고 했고 그래 수는 씨앗이지만 새싹이 안 나오고 안 자라보니 이게 뭔지를 몰라. 어두운 상태, 뭔가 모르는 상태. 거기서 딱 뭔가 새싹이 나온 걸 오행상목이라 칭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꽃을 피운 걸 화라고 한단 말입니다. 목생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매 나온 것을 금이라는 거죠. 물론 토의 개입이에요. 그죠? 화의 극이 또 토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의 극, 너 그만 자라. 위로 화란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 거. 토는 정지된 상태, 못 나가게.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한 점이 바로 토라 했잖아요. 그게 화토는 같이. 사실. 그죠? 그래서 개입에 의해서 금이 만드는데, 금은 열매죠. 목의 열매예요. 이 수의 열매죠. 수의 결과예요. 수, 목, 이렇게 돌아가는 결과죠. 근데 그 열매가 첫 번째 감꽃이 떨어질 때 안에 감이, 조그마한 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감 안에 씨앗이 있겠나, 없겠나요? 당연히 없죠. 그때 이제 뭐 제대로 이 풋과일이잖아, 풋과일. 그걸 이제 금으로 보면 경금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경금은 또 물상적으로 또 어떤 또 무쇠, 다루어지지 않은 도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또 타기도 하거든요. 금도, 금이라 치더라도 금덩어리, 뭐 반지나 이런 목걸이를 만들지 않았는 이런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은 어떻습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신금화되죠. 그래 결국 신금이란 완전한 과일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다시 그 안에 씨앗을 낳는 거. 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씨앗을 낳는 거죠. 그죠? 금의 씨앗이 수란 얘기죠. 그래 금금에서 금생수 맞죠. 이렇게 이제 이 상생상극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은 요 금은 화에 의해서 다시 녹여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죠. 물상적으로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화극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신금은 다 된 거라. 근데 반지 다 돼가 있는데 그걸 다시 불 옆에 갖다 놔보면 이거 녹아버리잖아, 불에. 그럼 오히려 쓰임새가 모양이 이상해지죠. 다치게 되는 거잖아요. 기스난 거죠, 완전한 게.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된다. 그죠? 그리고 또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었죠. 병화는 빛이라고 했고 야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를 녹여주는 거는 그 경금한테에 필요한 화는 경금은 불로 녹여서 녹임의 그걸 받아서 새로운 모양으로 재탄생해야 되는데 그죠? 필요한 것은 빛이 아닌 불이겠죠. 불이 쇠를 녹이잖아요. 그럼 야는 아름답게 다 만들어진 야는 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죠. 금방에 가보면 요래 불빛 하나 봤죠. 금방에 가면 불로 이래 뭐고 라이트 탁, 이 스포트 라이트 탁 해놨잖아요. 보석이 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그게 뭡니까? 화생금이라는 얘기죠. 둘이 화생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한자가 뜻하는 그런 상생과 상극적인 관계와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자연의 물상적인 상생 상극적인 관계를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차츰차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빗대어 볼 게 뭐냐면, 자, 목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자연에 같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걔네들하고 모든 생명체들 우리가 자연에 같이 왜 우리가 명리를 자연학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자연에 같이 모든 생명체와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당연히 걔네들과 같이 우리도 인간들도 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사람들한테 비춰보니까 목이라는 상태는 갑과 을이고 묘진의 상태는 우리 인간들이 어느 때의 상태일까요? 자연의 생명체로 볼 때는 씨앗에서 갓 나온 상태래요. 우리는 어린 시절,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시절이죠. 그죠? 어린 시절. 조금 더 자라면 화의 상태가 된 거죠.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화. 낮이 빛이 훤한데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연령대를 맡한단 말입니다. 그런 나이로 보면은 대충 어린 아이부터 이제 새싹이 금방 나왔으니까 갑인에서 새싹이 나와서 얼목으로 자라면서, 그죠? 또 임묘진까지도 가죠. 자라면서 이때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여기는 화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기잖아. 태어나서부터 사회적 활동하기 이전까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만 19세가 아니라 대충 19세 이때쯤 되면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 다 하잖아요. 그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한 20세 정도, 그죠? 부모한테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연령대. 그래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의 상태죠. 그래 연령대가 이제 대충 한 20세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목의 상태라고 본다. 그러면 목은 또 화의 상태로 당연히 가겠죠. 우리 삶이 그러니까 화의 상태는 사회에 나가서, 그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 대충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 그죠? 그 시기를 화의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대충 연령대가 화의 시기는, 요즘 화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거의 한 50세까지는 안 될까요? 과거보다는 더 화의 시기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 연령대가 많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거의 한 5세 정도까지 봐도 안 되겠나요? 화의 시기가. 실질적으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 토의 개입이란, 토는 이 사회생활과 금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금이란 내가 많이 계속 활동하려고 하는 활동하려고 하는 시기를 다시 어떤 내면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회 활동했다면 이제 다시 어떤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내 인생의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 그렇다면 이제 거의 퇴직할 점, 지금 연령대로 치면은 거의 사람들이 퇴직하기 한 몇 년 전부터, 공무원들은 또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은 퇴직하기 전에 휴가 가잖아요. 보내주잖아요.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보내주는 그럴 때 보면은 많이 토의 시기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환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다시 뭐 할까? 내 이제 전역했는데 뭐 할까? 이제 이런 시기가 오죠. 그러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내 인생의 이제 결론을,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부모 밑에서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결혼하니까 한 가정을 생겼어. 그 가정에 또 처자식이 생기니까 그 가정을 봉양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 지위 체계의 그 관 속에, 이 시체들하는 관이 아니라 그 그죠? 그 규칙, 규정, 제도에 그에 또한 이래 얽매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금의 시기가 오는 거죠. 내 인생에 어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 이제 인생 종착역이죠. 종착역. 수로 간다라면은 다시 수는 뭡니까? 수는 보이지 않는 상태. 저게 뭔지 모르는 상태, 없는 상태, 죽음. 다시 말하면, 그죠? 죽어 있는 죽음의 상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행의 과정을 다 거치더라는 거죠. 이것 또한 상생상극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